컨설팅과 세일즈 그리고 운영을 맡고 있는 임승재 대표입니다. 저희는 기존 제조 시장에서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적층 제조 기반의 새로운 대안이나 인사이트를 제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흔히 3D 프린팅이라 불리는 적층 제조 기반의 설계, 엔지니어링 컨설팅, 그리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 이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하비스탕스는 하비스트와 레지스탕스를 결합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고객들이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단순히 고객들이 원하는 결과물뿐만 아니라 기존 서비스와 차별된 새로운 부가가치들까지 수확해가면 좋겠다는 의미로 하비스트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지스탕스는 저희가 고객들을 상대할 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마인드에 저항하자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 하비스탕스라는 이름을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제조 방식도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조를 하는 주체들도 대기업에서 소규모 기업 혹은 1인 기업의 제조가 많아지고 점점 고객의 요구 조건 또한 다양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산업 분야인 우주항공,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는 고기능성의 부품 혹은 제품의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들은 적층 제조 컨설팅 서비스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조 컨설팅 서비스의 이름으로 메뉴팜을 선정했는데요. 메뉴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기존 제조 방식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디자인 및 설계를 통해 기존 제품의 성능을 향상하거나 디자인을 변형하여 제품 개발을 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분야는 복합 소재를 활용하는 분야입니다. 기존 알루미늄 혹은 스틸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지그 픽스처의 소재를 대체하여 비용과 무게 및 공급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스마트 공장, 자동화의 보급으로 로봇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용도에 맞는 그리퍼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 저희가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부분은 적층 제조 전문 인력 양성 교육입니다. 단순히 기본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산업에서 필요한 적층 제조 디자인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경험하거나 작업한 사례들은 물론 업무를 하면서 느낀 부분을 토대로 적층 제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웨비나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릴 사례는 슈퍼티그 웰딩이라는 업체와 같이 작업한 프로젝트입니다. 슈퍼티그 웰딩은 티그 용접 전문 기업으로 용접 시장에 기술 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단순 용접뿐만 아니라 적층 제조 방식 중에 하나인 DED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DED 적층 과정에 필요한 아이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 슈퍼티그 웰딩 주식회사는 티그 용접이라고 하는 친환경 용접의 생산성을 매우 높게 한 용접을 응용한 회사입니다. 저희들은 슈퍼티그 용접을 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사용하던 와이어 형태의 용가제를 C형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의 용가제 모양으로 바꾸어 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해서 생산성을 극대화시킨 용접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제는 슈퍼티그 웰딩 프로세스를 써서 타이타늄 그레이드 5를 적층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생산성을 기존의 와이어 아크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에서 구현하고 있던 것보다 더 높여서 생산하는 것이 주 목표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와이어 아크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은 용접 비들을 반복적으로 적층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쌓아야 되는데 타이타늄의 경우에는 열 전도 계수가 매우 낮아서 용접 후에 응고도 늦고 냉각도 상당히 늦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 토치가 지나고 난 뒤에 고온의 용접 비드가 공기 중에 노출되기 쉬워서 옛날부터 아크 용접에서도
맞대기 용접이나 필렛 용접에서도 트레일 쉴딩 박스의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트레일 쉴딩 박스를 특별한 주문으로 만들게 된 필요성은, 일반 용접에는 필렛 용접이나 맞대기 용접에서는 비드 폭방향으로 용접선 진행 방향이 X방향으로 했을 때 Y방향으로 열 전도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냉각이 잘 일어나는데, 적층해서 위로 쌓아 올리는 경우에는 Z방향으로만 두께 마이너스 방향으로만 열이 전도돼서 냉각되니까 냉각 속도가 늦어서 비드가 상당히 길게 고온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쉴딩 박스가 상당히 좋은 성능의 쉴딩 박스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타이타늄 용접용 쉴딩 박스들은 대부분이 맞대기 용접과 필렛 용접용으로 개발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적층용에 써보니까 우선은 쉴딩이 완벽하게 잘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유동이 좀 더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쉴딩할 때 쉴딩 가스가 균일하게 속도도 제법 가지고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산화가 조금 생기고 해서 불만족스러워서 하비스탕스와 이번에 코워크를 해서 새로운 TPMS를 적용을 해서 테스트를 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타이타늄은 이제 용접하고 난 뒤에 비드가 형성되고 나서 그 색깔이 완벽한 그 은백색의 형태로 얻어져야지만 산화가 차단이 완벽하게 되고 쉴딩이 잘 됐다고 얘기하는데, 기존에 사실 쉴딩 박스를 저희들이 써서 해봤는데 금색으로 나온다든가 심한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나온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비드 표면에 은백색으로 반짝거리는 아주 완전한 그 쉴딩이 이루어지는 좋은 그 결과가 얻어져서 과연 그 TPMS와 3D 프린팅을 해서 쉴딩 박스로 만드는 방식이 사이언스와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접목된 새로운 형태의 그 제품이 만들어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비스탕스에서 DFAM과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박지민 엔지니어입니다. 이번 쉴딩박스 내부 유로를 최종적으로 설계하기까지 꽤 여러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설계 포인트는 아르곤가스가 쉴딩박스의 중앙으로만 분포되는 것이 아니라 쉴딩박스의 앞쪽과 뒤쪽까지 골고루 분포되는 것이었고요. 특히 중앙보다는 앞쪽으로 조금 더 많은 양의 가스를 뿜게 되면서 적층 시에 처음에 산화를 잘 방지시켜주는 것이 좀 중요했던 설계 포인트였습니다. 지금 이 쉴딩 박스의 내부 유로 형상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곡면 패턴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곡면 패턴은 TPMS라고 하는 구조이고요. 한국말로는 3중 주기 최소 곡면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곡면 베이스의 연속적이고 규칙적인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왜 이 TPMS라는 곡면 구조를 유로에 적용을 했는지,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설계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쉴딩박스 설계를 마무리하기까지 총 3번의 큰 설계 변경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저 곡면 구조를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3D 프린팅에서 경량화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조이죠. 빔 타입의 격자 패턴을 적용을 했습니다. 저걸 적용할 때는 사실 격자 사이사이로 아르곤가스가 좀 골고루 분포되면서 나오는 거를 기대를 했었는데요. 해석 결과라든지 또는 장착 테스트 결과가 저희 기대만큼 나오진 않았고요. 여전히 좀 중앙으로 집중되면서 나오는 그런 양상을 좀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곡면 구조인 TPMS를 적용을 했고요. 잠깐 TPMS의 역할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TPMS 구조는 저 곡면을 기점으로 해서 한 공간을 총 2개의 부공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즉, 저 TPMS 곡면 자체가 이제 유로가 되는 거고요. 저 곡면이 나누는 2가지의 공간이 유체가 흐르는 영역이 되는 거죠. 사실 기존의 쉴딩 박스도 그렇고 대부분의 열교환기 내부 유로 형상을 보시면요, 2차원적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2차원적인 내부 유로로 인해서 사실 유체의 흐름도 2차원적으로 흐르게 되는데요.
이 점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TPMS라고 하는 3차원의 주기적인 공면 패턴을 적용을 했습니다. 즉 저희가 이 패턴을 적용함으로써 일단 유체의 흐름을 2차원에서 3차원으로 확장하는 데는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안에 내부 공면으로 인해서 유체들이 한 방향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면서 흐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TPMS 패턴을 적용함으로써 유체 흐름도 확장을 시키고 아르곤 가스를 여러 방향으로 골고루 흐르게 하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저희가 원하는 만큼 앞쪽으로는 아르곤 가스의 양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는 실린더리컬 TPMS라고 하는 TPMS의 또 다른 종류를 적용을 했는데요. 이 실린더리컬 TPMS는 원통형 베이스로 공면 구조가 패턴화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실린더리컬 TPMS는 중간보다는 앞쪽과 뒤쪽의 공급, 즉 비워진 공간이 조금 더 넓은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즉 이 패턴이 유로로 적용이 됐을 때는 중간보다는 앞쪽과 뒤쪽으로 아르곤 가스가 조금 더 많은 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실린더리컬 TPMS 패턴을 유로로서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더불어서 중앙에 이제 조금 가스가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둥을 하나 세우고 병합하는 걸로 설계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하학적인 구조로 설계를 하고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적인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이 소프트웨어는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희가 이번 쉴딩박스 내부 유로 설계 시에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엔타 플랫폼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미국의 엔토폴로지사의 적층 제조 최적 설계 및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엔타 플랫폼을 활용해서 저희는 이번에 이렇게 기하학적이고 복잡한 TPMS 유로 설계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잠깐 이 엔타 플랫폼 소개를 조금 해드릴게요. 이 엔타 플랫폼은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다른 설계 툴들과는 조금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타 플랫폼은 저희는 엔탑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엔탑 같은 경우에는 임플리시트 모델링이라고 하는 음함수 모델링을 기반으로 설계가 됩니다. 이 음함수 모델링은요, 지금 사용하시는 다른 CAD 툴, 즉 양함수 기반으로 설계가 되는 CAD 툴보다 훨씬 더 적은 수식으로 모델링을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적은 수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복잡한 디자인을 했을 때 훨씬 더 적은 수식으로 가볍고 빠르게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음함수 모델링을 사용하는 엔탑 같은 경우에 모델의 경계에 대한 정보, 경계 외부에 대한 정보, 경계 내부에 대한 정보, 즉 모델의 모든 위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점이 좀 특이한 점인데요. 다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경계 정보와 경계 외부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는 편이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지금 이 엔탑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복잡한 내부 설계라든지 또는 다른 모델과의 병합, 블렌딩 이런 설계 변경을 할 때 굉장히 실패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프트웨어와 그다음에 TPMS의 성능적인 도움으로 인해서 저희는 유로 설계를 마무리를 했고요. 이 쉴딩박스의 케이스는 저희가 알루미늄 소재로 CLC로 가공을 한 다음에 기스 방지 등을 위해서 아노다이징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다음 내부 유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복잡한 디자인은 적층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금속 3D 프린팅을 활용을 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쉴딩박스의 케이스도 일체화를 시켜서 3D 프린팅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지만 제작 단가가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겉 케이스는 CNC로 가공을 한 상태고요. 또한 중간에 여러 설계 변경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저희가 매번 금속 3D 프린팅 활용해서 유로를 만든 다음에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사실 시제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금속 3D 프린팅을 활용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시제품 테스트는 내열성이 있는 복합 소재 기반의 오닉스라는 소재를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성능이 보장된 설계를 저희는 금속 3D 프린팅으로 제작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작을 마무리를 하고 장착을 한 다음에 적층 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적층 부위가 은백색으로 아름답게 마무리가 산화가 잘 방지되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금색이 나와야 되는데 조명을 하여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저희가 개발한 아르곤 쉴딩 박스는 슈퍼티그 웰딩이 연구 과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작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이템이고, 이것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고객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 장애 요소를 해결하고 고객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용한 또 하나의 솔루션은 TPMS라는 구조입니다. 기존에 흔하게 적용되어 사용된 디자인은 아닌데요. 그러나 TPMS 구조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성, 즉 한 공간 내에 두 부 공간이 입체적으로 형성되는 점과 단위 면적 내에 최대의 표면적을 만드는 특성을 활용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10월 중순에 있을 웨비나에서는 엔탑 플랫폼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다음 웨비나에서 엔탑만이 가지는 모델링 기법과 설계 방식으로 인해서 어떻게 디자인이 자유롭게 생성되며 다양하게 활용도가 높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의 주제를 통해 조금 다른 방향의 적층 제조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저희 하비스탕스의 첫 번째 웨비나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